자, 제21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합니다.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는 북한 당국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과격한 언사로 비난했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욕하면 국민이 모욕감을 느낀다면서 북한 당국자들의 잘못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고 NLL 관련 발언 역시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을 까발리고 비난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NLL 포기가 시도됐던 것도 아니고 지금도 NLL은 굳건하게 수호되고 있으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NLL에 관한 한 앞장서서 사수할 것입니다. 국정원은 국가의 안전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조직 보호를 위해서 국익과 국격에 크게 상처내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은 대선 개입이라는 국가 문란 행위를 덮기 위해서 법 절차를 무시하고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을 작전하듯이 감행했습니다. 저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민주당이 공개를 우려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이 아니라 모든 대통령들의 정상회담 회의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민주당이 무언가를 감추고 싶어 하는 것처럼 몰아세워서 전략적으로 이용하려 든다면 민주당은 NLL 발언록 원본은 물론 녹음 테이프까지 공개하는 것에도 동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정상회담 회의록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미 국민에게 다 공개된 이상 나는 이제 새누리당에게 국회법 절차를 거쳐서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과 그 부속 자료를 공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로써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한 적법 절차를 밟고 이번 기회에 NLL 관련 발언으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에 확실한 종지부를 찍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NLL은 젊은이들의 피와 죽음으로 지켜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의 민주주의는 그보다 더 많은 피와 죽음으로써 지켜낸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군사 독재 정권 치하에서부터 수십 년 동안 많은 국민의 고통과 피와 죽음으로 쟁취해낸 민주주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민주주의가 국가정보기관의 대선 개입과 무법자적인 전행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우리 민주당은 국정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더불어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경제민주화 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중소기업 소상공 보호하기 위한 여신전문 금융업법 등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서 끝까지 6월 국회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신경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국정원의 정상회담록 공개, 곧 NLL 작전으로 우리 외교는 파탄 파멸로 끝났습니다. 국정원과 대통령은 국민의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정말로 우리나라 국정원장인가? 우리 국정원은 어느 나라 국정원인가? 국정원의 명예만 있고 우리 외교, 우리 나라는 있는가? 생각이 있는 국정원 직원이라면 이런 원장을 인정할 수 있는가? 누가 애국이고 누가 매국인가? 정상회담 회의록은 누가 등급을 정하는가? 청와대 보관용과 국정원 회의록이 있다면 누가 등급을 정해야 하는가? 국정원 회의록은 국정원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가? 그림 표구를 맡은 사람이 그림을 마음대로 하는 격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각 기관이 자기 마음대로 문서 등급을 정하는 사태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문서 보안은 어떻게 되고 국가 이익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검찰로 출두해야 할 이런 국정원장을 계속 출근하도록 할 것인가? 이런 매국 원장을 두둔한다면 우리는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끝으로 언론과 정당의 NLL 관련 발언 왜곡, 그리고 보고를 받았다느니 굴욕적 자세를 보였다느니 하는 왜곡과 폄하 보도와 발언에 대해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왜곡과 중상모략을 중지하겠다. 이상입니다. 양승조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운명은 이제 정해졌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해임 또는 본인의 사퇴일 뿐입니다. 이유는 자명합니다. 14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남재준 원장은 이제 법과 역사 앞에 불법 공작 정치 행동 대장이다. 대한민국 외교 파탄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닥쳐온 국정조사를 덮기 위한 회의록의 악의적 왜곡과 NLL 발언 사실 왜곡의 정치 공작을 교육하고 실행한 범법자이자 남북관계를 넘어 자칫 전 세계적으로 정치 후진국, 국격의 삼류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2의 윤창중이기 때문입니다. 임명권자 박근혜 대통령은 강 건너 불구경 제스처 대신 해임 경질과 대국민 사태로 대국민 사과로 이 사태를 진화하고 남재준 원장은 국민과 역사 앞에 이실축구와 사지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국익을 저버린 행위와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폐륜적 행위에 대하여 처절한 반성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발발 63주기를 맞은 어제 대한민국 심장부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홈페이지에도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안보조직 기강 회의에 심각한 의심이 듭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의 공격 주체를 철저히 조사하고 사이버 안보체제 면밀한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09년 7월 7일 디도스 공격, 2012년 4월 농협 전산망 공격, 2013년 3월 20일 방송사와 금융기관 전산망 해킹 등 그동안 우리는 수도 없이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매번 소위포 위압감 교체식의 극장 대응을 고수해왔습니다. 이번 사태 역시 충분히 예측될 수 있었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현 정부의 무능함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사이버 테러에 속수무책 당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우원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탈법 초법적인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강행한 새누리당과 국정원을 보니 연산군의 사초 강제 열람이 떠오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신진사림의 출현으로 몰락 위기에 놓인 훈구파는 연산을 사주해서 왕은 절대로 볼 수 없던 조선시대 금기를 깨고 세조의 왕의 찬탈을 비판한 조의제문에 담긴 사초를 강제로 열람했습니다. 그리고 연산은 이를 계기로 자기 자신의 실정과 도덕적 군주의 모습을 갖추기를 요구하는 수많은 성비들을 제거하기 위해 무오사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연산의 시대 조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학살과 국정으로 국민은 굶주리고 그리고 나라는 도탄에 빠졌습니다. 원관들은 왕의 폭정이 두려워 간언을 거둬들이고 왕의 폭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사라졌습니다. 똑같은 비극이 박근혜 대통령 시대 대한민국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스스로 저지른 국기문란을 덮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정상 외교 문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해버리고 새누리당은 이것을 악용해 정권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비열한 정치공작의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사초 열람을 사주한 훈구파의 악랄한 수법과 무엇이 다릅니까? 또 만일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주 묵인 또는 방조가 있었다면 사초를 열람한 연산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 끔찍한 행위를 사과하지 않는 박근혜 정권을 보고 있자니 앞으로 남은 정권 임기 동안 또 어떤 정치공작, 외교 파탄, 국헌문란 행위가 계속될지 참담하기만 합니다. 혹 박근혜 정권이 민간 독재의 길로 향하는 건 아닌지 눈을 크게 떠야겠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 서상기 위원장은 살육의 서화로 유지되었던 훈구파가 결국은 몰락하게 됐다는 엄정한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사퇴하는 것만이 국민과 역사 앞에 참여하는 길임을 깨닫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길과 연산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문 공개로 허위임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니 서상기, 정문원, 남재준 등은 이제 조용히 사퇴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굴욕, 굴종 따위의 언사로 진실을 왜곡한 사람들은 조용히 사퇴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보면 서상기 위원장이 정치 생명을 걸었던 소위 보고는 노 전 대통령이 아닌 김 위원장 측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노 대통령에 대한 보고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니 서상기 위원장의 정치 성명을 걸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기 바랍니다. 지난 대선에 NLL 장사에 가장 앞장섰던 정문원 의원은 더욱 심각합니다. 김 위원장의 단독 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한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 따먹게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날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NLL에 대해서 명백히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문원 의원은 지금 당장 형사처벌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겁니다. 정문원 의원의 모든 주장은 이제 다 거짓인 만큼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받았다는 것도 검찰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운영위 법안심사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은 대학 교수, 변호사, 임대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역 의원은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 자신들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특권 내려놓습니까? 이것이 셀프 사면이란 무엇이 다릅니까? 또 고의로 겸직을 숨기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아도 처벌 조항도 없습니다. 강제 조항도 아니고 권고 조항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이 이 개정안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5살짜리 어린 아이도 꼼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권 내려놓기가 아니라 내 특권은 지키기에 불과한 잘못된 것입니다. 개정안을 정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더해서 연금 폐지 등 합의한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박혜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양승조 의원께서 잠깐 그 말씀을 하셨지만 6.25 날에 정말 저희가 그 홈페이지를 그 청와대와 국정 모두 다 해킹 당했었죠. 그러나 이 사태가 저는 심각하다라고 보는 것은 그 전에 이미 국제 해킹 그룹에서 어나니머스에서 북한 공격 등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테러가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무방비 상태로 해킹을 당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누구의 소행인지 공식적인 입장도 전혀 밝히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공공부문의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는 국정원이 해킹당한 걸 보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국정원은 사이버 여론 조작은 그렇게도 잘하면서 어쩌면 사이버 테러에는 그렇게 무능하게 나오는 것입니까? 국내 정치에 관여하느라고 바빠서 그런 것인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은 못하면서 안 될 일에는 집중하는 국정원. 정말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장을 하나 읽어 보겠습니다. 주석님께서는 광복 후 오늘날까지 40년에 걸쳐 조국과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모든 충정을 바쳐 이 땅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애쓰신 데 대해서 이념과 체제를 떠나 한민족의 동지적 차원에서 경의를 표임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전두환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유교를 일으킨 장본인이고 당시에 분명히 법적으로 적국의 수괴였던 김일성 주석에게 보낸 그러한 편지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대로 따른다면 얼마나 불정적입니까? 불정을 넘어서 저는 매국적인 언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저희 야당이나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단순히 외교적인 수사일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전체의 대화와 맥락을 무시하고 단어만 가지고서 불정회담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왜곡이지만 정말 정상 간의 회담에서 필요한 일부 외교적인 수사까지도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려고 하는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NLL 사태를 보면 국익을 고민하는 저희 민주당이 마치 여당 같고 정말 막무가내식으로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야당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혼란이 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또 피와 죽음으로 지킨 것, 저는 그 말 동의합니다. 정말 옳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와 죽음으로 지킨 것,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용덕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정치판 때문에 난리가 났고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꾸 서로 과거 들추기, NLL 부분, 또 대통령의 정상 회담 대화록 들추기 등등, 지금 일반 노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6월 29일이 최저임금 협상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우선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우리 노동 대중이 생각하는 이 정치판의 현실, 그건 간단하게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최저임금이 4,860원, 이게 OECD 국가에서 최저입니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 부분이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가장 오르지 못했습니다. 거의 동결 매년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에서 연 평균 10% 이상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는 4%대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총에서는 바로 중소 영세 업자들이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최저임금이 올라서는 안 된다고 이번 최저임금 인상건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총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그렇게 걱정했다면 저희 민주당에서 했던 대리점, 가맹점, 납품업자 보호법 등 민주당이 제출한 경제민주화 입법을 경총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도한 규제라고 흔들고 비협조적으로 비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 이런 말을 썼는데 이제 착한 경제 모델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수 시장이 위축된 상태에서 가계 수익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기업 수익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 상승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임금 인상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윤 추구형 경제 모델에서 이제는 임금 주도 체계 내수 시장을 확대하는 이런 착한 성장 모델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경총 또 정부의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 이번에 최저임금 올리는데 동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올리는데 좀 협조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노동자들은 NLL 건이 뭔지 국정원 조사건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자기 발목 잡기를 하고 만 것입니다. 지금 NLL 문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서 얻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박근혜 정권에 그렇게 이롭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이 자기 영토, 자기 주권을 팔아먹은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NLL 발췌록에도 나왔듯이 그런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한두 마디를 가지고 자꾸 국민들에게 호도하려고 하는 이유, 저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 국정원이 대선 개입을 통해서 정치권에 개입했다. 국정원의 본인의 업무가 뭡니까? 그걸 망각하고 정치권의 국내 정치에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사실, 이게 민주당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씩 국민과 노동자 대중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그게 겁이 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이번 기회에 오히려 더욱 확실하게 국민들이 알았습니다. 과거 지난 얘기 자꾸 들추기 시작하면 새누리당이 훨씬 더 창피한 과거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대목에서는 민생부터 챙기자고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각 최고위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결의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이 국가기관의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가야지 민생부터 챙기자고 해서 무조건 다 협조하자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걸 막으려고 본질을 덮고 호도하려고 NLL 부분까지 나오고 대통령이 국권과 영토를 팔아먹었다 있다고 얘기까지 나온다 그러면 세계 전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동지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는 아까 김한길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일부 공개가 됐는데 정말 적법한 절차로 모든 걸 공개해서 이제 국민들 판단에 맡기고 종결 짓자,
하는 요구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끝내겠습니다.